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통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통장이란 입주자 저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하나여 가입할 수가 있고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다만 기간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즉 기간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그때 이후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주택, 괄호 열고 공공주택, 괄호 닫고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시에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은 2009년 5월 6일 날 처음 출시가 되었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 신청 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경우 가령 10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었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중에 2년만 인정하고 성년인 경우에부터 2년 플러스 해서 가입 기간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 청약을 해야 합니다. 아래라 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괄호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 괄호 닫고 85평방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괄호 열고 이 경우에 2주택자는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청약 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이 있습니다. 다음,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일, 그 다음에 명의 변경 가능 사유를 구분해서 표로 작성하였는데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불입 횟수나 불입 금액이 많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는 경우에 명의 변경 가능 사유를 활용하여서 만능통장, 무적통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령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이 4번째 경우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약예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저축과 동일 명의 변경 가능 사유가요. 그 다음에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가입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을 드리면 청약저축의 납입 인정금액, 괄호 열고 납입 금액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 괄호 닫고, 이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 순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청약통장, 즉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해서 발급하거나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청약홈, 그 다음에 고객센터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당일이 아니고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에는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능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2가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능하고, 두 번째,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능하고, 그런데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청약예금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을 청약부금으로 혹은 저축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 즉 재전환은 불가능하다. 네, 다음 질문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 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저축 종류 변경 시에 청약저축의 납입 인정 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예치 기준 금액이 상이하며 가입 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 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 금액의 추가 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평방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 원을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서울지역 135평방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청약 신청도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괄호 열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서 135평방미터 청약 가능한 1천만 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 원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85평방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 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 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300만 원으로 전환하고 차익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데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차익 인출이 가능하고 다만 차익 인출보다는 청약부금 통장 납입 금액을 담보로 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95%까지 담보대출이 되고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도 예적금 담보대출을 하면 되고 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액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 신청 당일까지 주택 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즉 입주자 저축 순위 자격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충족을 해야 된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 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면적 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 인정금액이 230만 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청약 면적의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고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현재 거주지역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으나 거주지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 인정금액 이상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300만 원이 되겠지요. 그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 인정금액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괄호 열고 그 밖의 광역시 괄호 닫고 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 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 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 부금을 청약 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데요. 청약 부금 가입 후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 예금 예치 금액,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 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때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면 청약 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 전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그때 모집 공고가 뜨게 되죠. 다음,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합니다. 당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전입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 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괄호 열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 괄호 닫고 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별 예치금액 괄호 열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괄호 닫고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청약 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청약 예금인 경우에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 변경 없이 하위 면적 청약이 가능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하면 되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인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 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 지역, 거주지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다음 질문,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약부금에서 청약부금으로 청약예금에서 청약부금으로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하나여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인 경우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괄호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로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년 5월 31일 기준이고요. 다만 토기가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괄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괄호 닫고 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기가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 신청이 불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에 당첨된 것이 유효하고 뒤에 당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당첨자의 선택권이 없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의 복수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고 단 동일 아파트 내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이 동일 아파트 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 일자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2순위 접수 일자에 청약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 복무 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해당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기타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예, 거주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이런 것이 되겠고 인근 지역, 괄호 열고 기타 지역, 괄호 닫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이하 수도권이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이죠.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만, 그다음에 광주시 및 전라남도 이렇게 묶고 전라북도로도 마찬가지 전라북도만 따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렇게 묶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이렇게 세 광역자치단체를 묶고 그 다음에 강원도 역시 자체 혼자 따로 강원도만 묶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 지역은 해당 지역 즉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죠. 해당 지역은 공주시가 되는 것이고 인근 지역 즉 기타 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남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즉 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자녀 세대가 있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인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괄호 열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가열 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 되고 2년 투기가열지구 국민주택인 경우에 투기가열지구와 청약가열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발생 관련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시에서 최초 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 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에 즉 120만원을 납입한 경우 국민주택 경우라면 2년 경과 시점에 24회차 즉 120만원으로 1순위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2년 경과했지만 120만원으로 예치금액 즉 전용면적 서울기준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예치하였어야 되는데 그 300만원에 부족함으로 1순위 불가하게 되고 단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180만원인 차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일시 납부된 경우에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지역에서 최초 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만 5천원씩 24회 분할 선납 처리하도록 약정이 된 경우에 국민주택인 경우라면 2년 경과 시점에 24회차 240만 원으로 납입 인정되어서 1순위 인정이 되고, 그 이유는 국민주택의 월 납입 인정액 금액 한도가 월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평방미터 이하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되고,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차액 금액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일시 납부된 경우라면 역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지역에서 최초 가입 시 300만 원을 일시 입금, 즉 일시 예치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2년 경과 시점에 1회차 10만 원만 납입 인정이 돼서 국민주택 1순위가 인정이 안 되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평방미터 이하 1순위 가능하게 되고요.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 금액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일시 납부된 경우 역시 1순위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례 3에서 국민주택인 경우 납입 회차가 1회차밖에 납입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초 가입 시에 300만 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분할 선납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시 예치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차가 1회차, 그리고 금액은 1회차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10만 원만 납입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더라도 분할 선납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사례, 서울 지역에서 최초 가입 시 10만 원을 입금한 후에 2년 경과 시점에 290만 원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2년 경과 시 2회차 20만 원만 역시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해서 1순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평방미터 이하 1순위 가능하고,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인 경우에도 차액 금액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일시 납부된 경우 1순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 및 세대 범위인데요. 첫째, 정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나오고, 세대의 범위로 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가,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의 범위가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 괄호 열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 괄호 열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 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택청약 통장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